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박영윤 간호사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마음건강 지킴이 활동 방법과 자원봉사 시간을 얻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음건강 지킴이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계 최초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희 교수의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 중 두 구절을 인용해 봤는데요.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내밀진 않으신가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본인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먼 미래의 자기 자신,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건강 지킴이 활동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변인이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기분 변화가 심합니다. 둘째,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많이 내고 기분이 굉장히 들떴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등 과민하고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감정 변화가 심하지 않던 사람이 전과 다르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면 신호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일상에서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즐겨하던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던 활동에서조차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넷째, 자기 비관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식사를 잘하지 않거나 잠을 못 잡니다. 혹은 너무 많이 먹거나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또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져 폭식하는 날이 늘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의 형태나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계속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음에 대해 자주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호를 보인 이들을 발견하면 우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힘든 상황과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 활동은 관심 가지기, 경청하기, 공감하기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힘든 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며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어떤 모습이고 전과는 어떻게 모습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후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라고 하며 상대방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표시를 해주세요. 시선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감이 어려운 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게 좋은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참 속상하겠다, 막막했겠다 와 같은 말들요. 남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점이 있다면 이때는 충고나 판단, 평가는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힘든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하는 조언이나 충고가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활동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원 연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를 하면서 넌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어. 라고 말하며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어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함께 알아볼게요. 현재 화면에는 수원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번호를 적어놨는데 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들 있을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담 또한 받을 수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가능한 1577-0199와 자살 예방 상담이 가능한 109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소년이라면 24시간 청소년 상담과 사이버 상담이 가능한 1388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린 마로 앱 기억하시나요? 이 마로 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고 SNS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안내해 주세요. 모두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마음이 힘든 사람을 발견했다면 위의 영상처럼 관심 가지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연계하기의 방법으로 주변인을 도와주세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 시간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 가능하니 꼭 꼼꼼히 보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단계를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 2차시 영상까지 모두 시청하신 후에 지인 한 명에게 마로 앱을 소개하는 활동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반드시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해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 2단계 PT 마로에서 마음건강 습관을 하나 선택한 후에 지인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하는 모습을 촬영해 주세요. 본인과 지인이 원하는 습관을 하나 선택한 후에 PT 마로 챌린지 시작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수면 훈련은 제외해 주세요. 3단계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후에 봉사자는 PT마로 챌린지가 기록되어 있는 마이 페이지의 캘린더, 지인은 스트레스 유형 결과 캡처본을 보내주세요. 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1365 첨부 파일에 올려져 있는 활동보고서 작성 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경우 온라인 봉사활동 인정은 학교장 승인 여부에 따르므로 반드시 교내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음건강 지킴이 교육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변인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내 마음건강도 지켜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